자, 첫 시간은 바이브 코딩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개발자, 기획자 서로 이제 역할을 나누고 기획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 나 이런 뭐 회의록을 이렇게 음성으로 보내면 그 음성으로 보낸 회의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면 좋겠다. 그냥 아무렇게나 적혀져 있는 문서를 하나 올리면 그 문서를 내가 원하는 엑셀 양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이제 꿈 같은 이야기였죠. 그런 꿈 같은 이야기들이 현실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전에 기획자라고 하면은 개발은 나의 일이 아니야.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발하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월급도 주셔야 되고요. 개발자에게 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지? 물론 바이브 코딩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을 다 기획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나중에 이 개발자분들하고 서로 또 소통해서 기능을 더 고도화시킨다거나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배포를 할 때도 그 배포하는 과정에서 뭐 네트워크라든가 보안 문제들 이런 것들은 개발자분들이 잘 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는 이렇게 넘보기 힘들었다는 거죠. 또 개발자분들도 기획해서 해놓은 내용을 던지면 개발자분들이 개발하는데 일종의 손발 역할을 해 줬었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빅테크 업체들의 개발자분들 또 IT 전공하시는 분들 공과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기획자적이고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물론 개발자분들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기획자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역할만 하신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하시는 일 자체가 개발하시는데 조금 초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현장의 어떤 문제들을 딱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둘의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서비스는 뭔지, 사용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는 쪽의 영역이 기획자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다 이 기획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개발자분들이 사실은 기획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또 AI가 나오면서 바이브 코딩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LLM이 이 기획자 역할을 대신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 두 개의 영역이 무너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기획자 역량을 품기도 하고요. 또 기획자가 개발자의 역할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남이 시키는 대로 코딩만 하는, 물론 남이 시키는 대로는 하지 않았지만 코딩만 하는 어떤 존재로 포지셔닝이 됐다면 이제 수동적인 기술자에서 벗어나 가지고 서비스를 기획하고 창조하는 역할을 LLM과 함께 만들어 가고요. 또 비개발자도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내용들도 뒤에서 다뤄보겠지만 생성형 AI, 노코드가 일종의 바이브 코딩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는 기획하고 구현하고 실제로 설계해서 배포해서 운영까지 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개발과 개발자의 영역 그리고 기획자는 이 개발과 개발자 영역도 AI의 힘을 빌려가지고 쉽게 이렇게 품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고 개발도 마찬가지죠. 기술적인 문제가 그리고 기술적인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면서 0에 수렴하면서 진짜 이제 기술의 어떤 차별점보다 야 이건 내가 필요했던 서비스였어. 야 이게 있으면 나 한 방에 내가 지금 막 복잡하고 시간 많이 들여서 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해결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결해 나갈 때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If I had an hour to solve a problem. 자, 영어는 그만 읽고요.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55분을 쓴다. 이제 진짜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예전에 데이터 분석한다고 하면 뭐 파이썬을 배우네, 엑셀을 배우네, 뭐 시각화 도구를 배우네, 여러 가지 막 분석 기술에 관련된 도구를 배우기 위해서 막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죠.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어떤 허들이 이 AI, 생성형 AI를 통해서, 뭐 엄밀히 따지면 저희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게 거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만들어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풀 건데, 수학 문제도 없는데 우리가 수학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수학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면 그 수학 문제가 뭘 과외를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수학 문제인지, 아니면 수능을 봐야 될 때 수학 문제인지, 학력고사를 봐야 될 수능 문제인지, 어떤 수학 문제에 따라냐에 따라서 어떤 공부 방식을 가져가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더라도 문제를 정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LLM이나 코딩 에이전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코딩 에이전트. 자, 코딩 에이전트는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코딩 에이전트는 우리가 이제 신문 그 기사 같은 데 보면 요즘에 클로드 코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클로드 코드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코덱스라는 말도 나옵니다. 코덱스. 네. 그리고 뭐 엔티그래비티. 그 다음에 뭐 오픈클로우. 뭐 맥미니를 사가지고 뭐 오픈클로우를 돌린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아주 엄밀히 따지면은 뭐 코딩 에이전트는 오래전부터도 있었지만 내 컴퓨터 윈도우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요. 내 컴퓨터에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일들. 내 컴퓨터의 파일들을 외부 AI가 챗GPT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내 컴퓨터에 접속돼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과 자료들을 직접 읽고 수정하고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도구를 이제 우리가 코딩 에이전트라고 얘기해요. 근데 코딩을 이제 잘하니까 코딩 에이전트라고 했지만 다양한 업무들을 많이 도와주게 되어 있죠. 비개발자가 도구 서비스를 직접 만들게 되었던 전환점이라다 보니까 우리가 뭐 문서 코드 작성뿐만 아니라 문서와 관련된 수정이라든가 이미지 생성이라든가 영상 생성이라든가 업무를 자동화해 줄 수 있는, 예전에 업무 자동화 도구들 많이 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게 통째로 내 컴퓨터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채팅 LLM, 그러니까 챗 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클로드 같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채팅하는 LLM과의 차이는 아예 그냥 LLM은 내 컴퓨터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 ID 터미널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어려운 말 나오는데 터미널이라는 거, 터미널은 이제 내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공간이거든요. 그 내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공간으로 AI가 쳐들어온다. 그래서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변경하고 에이전트가 스스로 고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고 결과물을 보고 괜찮은가 판단하고 또 명령을 내리고 괜찮은가 판단하고 하는 게 일종의 피드백 루프거든요. 피드백 루프. 내가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던지고 그 피드백을 던진 걸 다시 개발하고 다시 피드백 받고 이런 반복하는 과정을 루프라 그러는데 루프. 이 루프가 AI가 돌면서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코딩 에이전트의 가장 강력한 포인트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브 코딩 작업은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LLM이 코딩 에이전트에게 전달해서 이제 코딩 에이전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100개만 좀 찾아봐서 어떤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 봐. 그러면은 LLM은 내 말은 잘 알아듣지만 그 LLM이 바탕화면으로 가가지고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이 뭔지 폴더를 대신 클릭해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딩 에이전트가 우리가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를 읽어봐! 라고 지시를 했으면 그걸 읽어볼 수 있는 도구들을 내 컴퓨터 안에서 호출하는 겁니다. 예. 아주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명령어를 이렇게 윈도우에서 명령어를 치는 구조가 있는데요. 네, 명령어를 이렇게 치는 창이 나와요. 여기에 뭐
파일이 뭐가 있는지 알아봐. dir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넘어가 버렸네요. dir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내 바탕화면에 뭐가 있는지 딱 보이잖아요. 이걸 사람이 쳤는데, 예전에는. 이 dir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면 이렇게 어떤 파일이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제는 dir이라는 걸 사람이 안 치고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야, 내 파일이 뭐 있는지 찾아봐. 그러면 LLM이 이거 dir 해가지고 이 파일 찾으라는 거구나 하고 dir라는 명령어를 기억했다가 여기다 대신 쳐주고, LLM은 뭘 잘하죠? 이렇게 쭉 텍스트가 나오면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이거는 어떤 게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걸 잘하죠. 그게 LLM이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과 그 글을 잘 읽는 LLM이 만나가지고 코딩 에이전트가 우리 컴퓨터에서 작동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개발을 하는 뭐 기술적인 것도 배우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도메인 지식, 여러분들께서 내가 일을 하다가 어떤 게 좀 불편하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시다가 우리 동료분들한테 이거 참 해결해 주면 참 좋겠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복붙하는 과정들 100번 하는 것을 요거 한 번으로 해결하면 이제 그렇게 힘든 노동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 도메인 지식은 현장에서 실제로 일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더 잘합니다. 최근에 이제 클로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클로드 해커톤 우승자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가장 최근에 진행된 이제 클로드라는 녀석이 이제 우리 LLM이죠. 그리고 클로드 코드라는 게 코딩 에이전트입니다. 이 클로드가 내 컴퓨터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이 클로드 코드로 해커톤 뭔가를 이제 기획해서 만들어보는 대회를 했는데 1위, 2위, 3위 1위를 차지한 마크 브라운은 개발자가 아니라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네. 해커톤 수상자 명단에 개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이트 나오죠? 네, 여기. 엔트로빅이 개최한 클로드 코드 해커톤의 수상자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화제가 되고 있다. 금상, 캘리포니아 상해 전문 변호사. 은상, 12살 딸을 둔 아버지. 동상, 벨기에 심장내과 과장. 크리에이티브상, 에스토니아 뮤지션. 여기 킵 싱킹 상은 이제 여기 인프라 엔지니어가 좀 받았네요. 어쨌든 이거 정말 보세요. 정말 보세요. 네.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사실 챗GPT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무료 버전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챗GPT.com 들어가가지고요. 뭐 여기 그러니까 뭐랄까요, 블루 등급, 우리가 좀 AI를 좀 잘 쓴다 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자, 비개발자도 코딩한다 수준보다 그냥 내용만 넣으면 되죠. 현상의 내용만 넣어도 이런 인사이트를 주겠죠. 그래서 AI 시대에는 오히려 도메인 지식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처럼 맞습니다. 비개발자가 제일 중요한 건 도메인 지식. 그 도메인 지식에서 얻게 된 현장 감각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어르신들이 그 공공에서 민원 들어올 때 이렇게 상담 민원 처리 적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보통 종이로 받아가지고 그 종이로 받은 걸 다시 공무원분들께서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걸 직접 컴퓨터에 타이핑 해가지고 다시 입력을 하신단 말이죠. 야, 그럼 내가 이거 그냥 쭉 지나갔을 때 난 민원만 하고 나가면 되니까 뭐 그냥 문제 제기가 안 될 텐데 계속 이제 쓰시던 분들이 야, 이거 맨날 어차피 입력할 건데 그냥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게끔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야, 그러지 말고 그럼 저 사람들이 종이로 준다 하더라도 나는 바로 엑셀로 이 종이를 바로 전환해 줄 수 있는 뭔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요구사항이죠. 그 요구사항을 내가 직접 해봐야 구체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는 이유가 도메인 지식과 요구사항 명료화를 알고 나서 바로 코딩 에이전트,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계실 수 있지만 코딩 에이전트한테
바로 맡겨도 어느 정도 답은 나옵니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한 게 엑셀인지 파워포인트인지 그리고 민원 종이를 스캐닝하는 스캐너가 필요한지 이런 이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내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획득 가능한 도구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 내가 쓸 수 있는 그리고 써봐도 되는 그리고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아는 이런 도구가 얼마나 정확하고 나한테 맞는지 아는 도구 감각이 있어야 그것들을 모아서 개발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이브 코딩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요. 각각의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습 시연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넘어가기 전에 좀 더 닫아버리고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브 코딩에서 코딩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게 뭐니? 이렇게 검색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일반 챗봇은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코딩 에이전트는 실제 개발 환경 안에서 파일을 읽고 수정하고 실행까지 한다고 했죠. 코덱스. 그래서 이제 이 자동화 도구에 가까운 이 코덱스는 내 컴퓨터에 들어와 있다 라는 거, 이 코딩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코딩 에이전트로 파이썬 업무 자동화에서부터 하나씩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